미국이 최근 들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빼놓지 않고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이 갈등으로 치달으며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는 상황 속에 한국이 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물음에 답해야 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1979년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공세에 맞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일대를 대외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간주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은 이 지역에서 다자 협력 체제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선 동맹 및 우방과의 안보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처럼 인도 태평양판 나토와 같은 다자 안보기구가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들리는 말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8월 31일 한 포럼에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사각 안보 협의체 쿼드를 거론하다 나토처럼 강력한 다자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쿼드가 배타적 기구가 아니라며 최근 C19 감염증 대응을 위해 쿼드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3국을 포함해 논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4개국 외에 다른 나라까지 포함한 쿼드 플러스를 공식 기구화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더 많은 국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9월 16일 한 싱크탱크 연설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이 다자화될수록 좋다고 한 뒤 나토는 훌륭한 기준이라고 이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상정할 때는 미국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호주, 한국, 싱가포르 등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은 경제 분야에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한 반중국 경제블록 구상인 경제번영 네트워크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며 한국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미국이 중국 포위를 위한 반중 전선 세력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한미 동맹이라는 전통적 양자 협력을 넘어 새로운 다자 협력 구도에도 동참하라는 압박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도 연결됩니다. 문제는 한국 입장에선 원치 않게 미중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교가에서는 강력한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이 기본이지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중국과의 현실 또한 무시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양자 간 선택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액면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례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9월 17일 의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각국에 미중 사이에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행위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반중 전선에 동참해 미국 편에 서라는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한국은 번창하는 중국과의 무역관계와 미국과의 군사동맹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하는 진정한 지정학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가에선 한국이 국익을 우선으로 하면서 사안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 원칙을 확실히 하되 사안별, 단계별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중 전선 강화에 나선 미국이 한국에 이딴 러브콜을 보냄에 따라 한국의 외교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